네, 3학년 1학기 선택 과목 지도하는 요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택 7이고요. 3학년 2학기 과목 선택은 5+1인데 3학년 2학기 과목 선택을 위한 그런 유의사항 영상 혹은 메신저 내용은 5월 20일 교육과정위원회와 5월 26일 교육과정을 위한 분인별 토의를 마친 후에 그 3학년 2학기 과목 선택을 위한 유의사항을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학년 1학기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많은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2학년 2학기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선택 과목 변경도 우리 지금 2월달 워크숍 마지막 주에 그런 과목 변경에 대한 절차를 거쳤던 것처럼 일주일간 아이들 과목 변경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신청을 하고 교육과정부에서 그 검토를 한 다음에 바꾸어줄 수 있는 친구들만 바꾸어줄 수 있고 최대 수강 인원, 그다음에 소인수 교과 그리고 시간표상 그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만 절대로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공지가 나가버리면 그냥 자기들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바꿔볼까 하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로가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한 학기 수업을 해보고 이 계열은 정말로 본인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경을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 계약하기 일주일 전쯤에 그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을 거야 하지만 모두가 가능하지는 않단다 라고까지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7과목인데요. 2학년 과목은 국영수가 지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기초교과를 제외한 3과목 혹은 4과목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우리 3학년 1학기 때에는 운동과 건강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그 선택 과목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국영수 기초교과 플러스 탐구 과목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보다 그 아이들이 결정을 하는데 좀 덜 부담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목들을 보시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 국어가 있고요. 여기 고전문학 감상이 있습니다. 이게 국어 과목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과목들을 1학기 때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국어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를 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고전문학 감상은 예술 교과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국어 과목이고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시지만 이 과목 자체가 예술 교과로 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안내를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가 유리한 그 입시 전형을 선택을 했는데 국어 교과에서 자기가 가장 점수를 잘 받은 과목 하나, 사회 과목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원서를 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고전문학 감상이라는 과목의 성적이 괜찮았던 거예요. 물론 ABC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서 고전문학 감상을 내려고 하니까 이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는 예술 과목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국어 과목 성적으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학교 애초에 고전문학 감상이 예술 교과로 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편제를 수정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교육과정 편제표는 이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3년간의 교육과정을 약속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다른 과목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소수의 일이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과목은 국어 과목이 아니라 예술 과목이야 라고 이야기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과목은 확률과 통계, 수학 과제 탐구,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심화 수학 1이 있는데요.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듣지 않은 많은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신청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들은 친구들은 대부분 자연계열 친구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적과 같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출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 인문 자연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신청하겠지만
많은 경우 인문계열 친구라고 예측을 하죠. 그리고 또 인문계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학은 경제 수학이 또 있고요.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 상경계열 쪽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은 선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경영 경제 친구들이 미적을 듣지 않았다면 경제 수학 정도는 꼭 들어야 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상위권 사회계열, 인문계열 친구들 중에서 또 수학 과목을 하나 더 듣고자 하는 친구들은 수학 과제 탐구도 괜찮은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수학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는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회 현상이든 과학 현상이든 수학으로 풀어서 보고서를 작성해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어울리는 과목이지만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경영학과 친구들이 들어주면 또 괜찮은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필수는 아니지만 경영경제 친구들은 경제수학을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 중에서 확통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과탐은 자연계열 친구들이 많이 듣지만 인문계열 친구들 중에서 최상위권 친구들이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 친구들이 선택을 해도 괜찮겠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친구들은요, 기하나 심화수학 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기하 수업도 아이들이 공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직접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만 재밌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수학을 많이 공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하나 심화수학 원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그리고 또 수학 과제 탐구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3학년 수학 과목은 지금 확률과 통계를 제외하고는 다 진로 전문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아이들이 등급에 대한 부담 없이 원한다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과에는 영어 독해와 작문과 심화 영어 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과목이고 하나는 전문 과목입니다. 그런데 외국어과에서 개설되는 전문 교과는 특목고에서 개설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2학년 심화영어 회화도 마찬가지고 심화영어 원은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들을 역량이 되어 있는 친구들만 신청하기를 권합니다. 3학년 과목 중에서 국영수를 선택을 했는데 1, 2학년 때 영어 성취도나 역량에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문교과 영어 하나만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목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교과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학생부 전반적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로 원한다고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심화 영어라는 과목은 심화 영어가 필요한 친구들을 위한 과목이다라고 안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영어 독해와 작문이 한 230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3학년이 267명 정도 되죠. 그럼 전문 교과인 심화 영어를 한 40명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도 현재는 들어야 할 친구들보다 많은 친구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화 영어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너 바꾸어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도 이 반에 들어와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 영어 원 과목은 심화 영어 원 과목을 들을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선택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과목인 영어 독해와 작문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탐구입니다.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여행지리, 사회탐구방법, 고정과 윤리, 지역이해, 국제경제, 국제정치, 비교문화,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현대세계의 변화 여기까지인데요. 굉장히 많죠. 사회탐구 안내하는 가장 수월한 방법은 이 아이의 2학년 때의 어떤 과목들을 수강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1학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에서 최소 2과목 정도를 선택을 했을 거고요. 2학년 2학기에도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2과목 혹은 3과목을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진로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진로가 분명하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아이가 그 과목 시간에
흥미를 느꼈다면, 그리고 그게 자기의 진로와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과목의 전문 혹은 진로 과목을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선택을 미리 해올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게 여기 네가 들었던 이 과목에 좀 더 심화된 과목인데 이걸 들어보는 건 어떠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 3학년 과목을 위해서 밑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변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역사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계 문제와 미래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계사와도 관계가 되고요. 세계 문제가 보통 보면 지리적인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역사적인 문제와 파생된 그런 분쟁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 지리를 들었다면 그게 또 흥미가 있었다면 그리고 또 역사와 문화와 관심이 있다면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의 과목도 좋겠습니다. 비교 문화는 문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사문, 계통의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경제와 국제 정치는 아주 명백하죠. 경제 과목, 정치와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 탐구에서는 법적인 위기는 없지만 국제 경제, 국제 정치를 경제와 정치와 법을 듣지 않고 듣는다면 이 아이가 과연 경제를 듣지 않고 국제 경제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게 되겠죠.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나 정치와 법 같은 기저 과목을 듣고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그리고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또 현대 세계의 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문 교과 중에 또 지역 이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 이해니까 또 어느 계통인 것 같습니까? 지리 과목인 것 같죠? 지리 과목이 지역 이해와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이렇게 두 가지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고전과 윤리는요, 윤리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고전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윤리적인 사상과 그런 내용들을 더불어서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의 부담은 없지만 읽어야 하는 고전 자체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선택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에서는요. 사회문화와 사회탐구 방법, 사회문제 탐구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문 교과이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부담 없이 선택하는 것이 여행지리입니다. 근데 여행지리를 좀 부담이 적은 과목이라고 아이들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한 과목 정도 끼워 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진로와 연관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는 한국지리가 있는데요. 세계사가 1학년 때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그래서 2학년 때 세계지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3학년 1학기에 우리는 한국지리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한국지리도 한 학기씩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2학년 2학기부터 한국지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3학년 학생들에게는 한국지리가 3학년 1학기에 듣고자 하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과목 중에서 윤리와 사상인데요. 철학과나 윤리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들어야 하는 친구들은 2학기 때 생활과 윤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윤리와 사상이나 고전과 윤리 중에 하나를 더 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사회탐구 과목은 한번 이렇게 쭉 나누어 보면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제목이 낯설 때, 그 과목명이 낯설 때는 대체 이게 무슨 과목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과목 계열인지만 선생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친구들이 가지고 온 그 과목 선택 자료를 보고 이 아이는 어떤 기저 과목을 들었으니까 이 과목을 들을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해 주시는데 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열 친구들입니다. 자연계열은 지금 물화생지 4과목 중에서 물화생지 1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2학기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화원과 생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화투와 생투를
듣는 것이 이 친구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2과목을 2개 정도 신청을 합니다만 욕심을 부려서 여기에다가 고급 과목을 신청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급 과목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학년 1학기, 2학기에 원 과목을 복수로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고급 물리학을 3학년 1학기 때 듣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2학년 1학기 때 물1, 2학년 2학기 때 물2, 3학년 1학기 때 고급 물리학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물1을 2학년 1학기 때 듣지 않고 2학년 2학기 때 물1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고급 물리학을 듣기 위해서는 물리학 2를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물리학 2와 고급 물리학을 3학년 1학기 때 야심차게 같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등급이 괜찮고 이 친구가 등급이 괜찮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들을 역량이 된다면 충분히 고급 과목과 2과목을 병행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급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교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에서 개설이 되는 과목입니다. 또 고급 과목은 과학고에서도 6단위에서 8단위까지 1년에 걸쳐서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특목고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과목들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4단위로 편성을 해놓았고 절대평가로 진로선택 과목과 성적을 처리하는 산출하는 방법이 동일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죠. 그 말은 물론 과학고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고급 과목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고급 과목이라는 것 자체의 성취 기준을 삭제하고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목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무리하게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고급 과목을 듣는 것보다 원 과목과 2과목을 좀 더 충실하게 이수해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친구들의 의견과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2와 고급 생명과학이 크게 난이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생2와 고급 생명을 같이 들은 친구들도 학업 역량이 괜찮은 친구들은 같이 들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물어본 친구가 1점대 후반 친구, 2점대 초반 친구들이었는데 화투와 고급 화학을 같이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급 화학이든 이제 고급 과목은 대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과목들을 다 배우지 않은 채로 혹은 병행해서 배우면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이제 과목을 선택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직은 고민이 되실지 않으실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고민이 생기실 거냐면 사회탐구는 사실 들을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탐구는 고급 과학도 들을 친구들만 들어야 되고 2과목은 기저 과목을 들은 후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저 과목을 3개 정도 들은 친구들은 괜찮지만 2개만 듣고 들어온 친구들은 선택할 과목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진로와 크게 관계가 없는 그리고 또 쉽다고 얘기하는 과목인 생활과 과학을 하나 껴넣기에는 좀 그렇다. 진짜로 과학과는 자연 계열 친구들은 선택할 과목들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친구들은 최대한 2과목을 많이 듣고요. 또 역량이 괜찮은 친구들은 고급 과목 하나 정도를 신청하면 되고요. 2과목을 듣고 수학 과목 중에서 한 과목 정도를 더 신청을 한다면 국어 하나, 수학 둘, 영어 하나, 과학 3과목 이 정도로 하면 3, 4,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체육 중에서 음악과 미술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론, 음악연주, 미술사, 미술감상과 비평인데요. 이 과목들은 3학년 1학기는 아시다시피 모두 성취기준 그대로 수업을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음악 과목이나 미술 과목이 여기 가면 나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자습을 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청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께 여쭈어 봤는데요. 3학년 2학기 때 음악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때 실기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고, 미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미술 친구들 중에서 학생부에 학종으로, 그러니까 수시 모집으로 갈 친구들은 1학기 때 미술사를 신청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두 과목 다 신청해도 상관은 없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전공하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 미술사를, 2학기 때 미술 감상과 비평을 신청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음악은 2학기 때 실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음악 연주 시간에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이 시간에 이제 음악 전공 학생들이 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3학 1학기 때 음악 이론을 신청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안내에 그쳐야지 이제 너는 전공자니까 이거 무조건 들어라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내만 해주시고 선택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